마이크 켜졌습니다. 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건 잘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알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독립협회 얘기를 좀 해봅시다. 독립협회. 일단 이 독립협회라고 하는 게 갑오을미개혁의 어떤 실패, 알겠습니까? 갑오을미개혁의 실패 속에서 다시 이제 급진계합화 일부죠. 알겠습니까? 뭐 정치개혁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조직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갑오을미개혁을 갖다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의의와 한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의 아간파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아간파천은 이때 해야 되구나. 독립협회 하면서 같이 나오는 건가? 앞에 그래. 아간파천 너무 짧게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갑오을미개혁이 실패하면서 갑오을미개혁의 의의 그리고 한계를 갖다가 같이 보면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아간파천이 가지고 있는 의미, 아간파천. 그 아간파천 기간에 일어났던 게 바로 독립협회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아간파천이 일어났던 1897년, 알겠습니까? 1897년에 같이 조직된 게 바로 독립협회이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났던 이 아간파천 기간에 우리 이 독립협회는 무슨 이유로 조직됐는지, 알겠습니까? 일단은 조직한 배경, 독립협회가 이렇게 협회가 조직되게 된 배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활동 내용을 갖다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활동 내용, 이 사람들이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면은 이 갑오을미개혁의 한계점을 갖다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동시에 일어났었던 아간파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 같이 봐야지 조금 넓은 시각에서 보입니다. 알겠나요? 자, 일단 이 갑오을미개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일단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이 2년간 이루어졌던 이 갑오을미개혁은 사실 우리 근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 개혁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돌아가겠는데, 그래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떤 근대적 국가 건설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기반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일단은 이 의미는 그래도 개화세력, 갑신정변이라든가 정변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학 농민운동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갖다가 반영한 건 사실이야. 알겠습니까? 그동안 해야 될 개혁을 갖다가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자해든 타해든 간에, 이 천일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국제 정세의 어떤 급변과, 그 다음에, 개화 세력의 어떤 요구들, 이런 것들이 되게 몸이 다 삐딱한 것 같다. 교정해야 되나? 자, 어쨌든, 화면으로 보니까 좀 그러네요. 자, 이 반영됐다는 점은 되게 높이 살만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리고 맞아, 더 주고 이게 우리나라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치, 근대적인 어떤 정치, 근대적인 정치, 경제, 사회 제도를 갖다가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였다는 점, 알겠습니까? 근대적 정치, 경제, 사회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요게 중요한 거지. 자, 한계점. 한계는 일단은 있잖아. 이 갑오을미개혁을 사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개혁이긴 하지만 시작 자체가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배경, 그리고 일본이 어떤 그 간섭이 심했잖아요. 사실은 을미개혁은 이런 어떤 한계점이 가지고 있다는 건 다 알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 이게 민중의 지지가 약했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개화파들이 집권하여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개화파 내부의 어떤 그 온건파와 급진개화파 간의 갈등들, 그리고 다시 또 1894년에 시작됐던 갑오을미개혁. 민중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냥 정치 싸움일 뿐이었던 것 같아. 아이고, 그렇죠. 정치 싸움일 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우리의 어떤 일상을 바꾼다는 어떤 의미는 있긴 있겠지만, 이건 사실 그때 민중의 지지를 받는다기보다 그냥,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나. 백성들의 삶에 와닿지 않은 개혁들이었죠. 이해됩니까? 물론, 뭐 단발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민중, 뭐 이게 근대화한다고 하지만 그게 머리 자른다는 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맞죠? 그러니까 일단은 민중들이 이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회의감, 민중의 지지가 낮았다는 거였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친일파들이, 그러니까 급진기아파들이 자신들이 추구했던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어필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추진하다가 계속 망해버렸잖아요. 맞죠? 갑오을미개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 어쨌든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치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하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백성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죠. 이해됩니까? 두 번째, 일본의 간섭이 심했다는 점. 일본의 간섭.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일본의 을미기혁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일본으로 도망갔었던 갑신정변 일파들이 전부 다 복귀하여 추진했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하다 그랬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좀 일본의 어떤 그 강요와 이런 어떤 입김 속에서 진행됐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어쨌든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쌤이 이제 이 시간에 강조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민중의 지지가 낮았다는 점. 그래서 독립협회는 여기에 집중하여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이제는 집권층 내부에서의 어떤 권력 다툼이 아니라 백성들의 어떤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근대화 작업들, 이거를 완전 생각해 보자는 거였지. 자, 그래서 알다시피 이 갑오을미개혁은 1896년에 맞죠? 아간파천이 일어나면서 이제 갑오을미개혁은 끝난 거죠, 뭐. 끝난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간파천 알다시피, 이제 더 이상 아간이 뭔지 다 설명했었어요. 우리가 앞서서 수업을 할 때도 아관이라고 하는 그 당시 러시아를 갖다 아라사라 불렀거든. 아라사.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피신한 사건. 다 알고 있는 거고. 쌤이 이 아간파천의 어떤 배후에 대해서는 너네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배경은 뭐냐면, 이 아간파천은 사실상 이 친일파가 주도하는 개혁에 대한 어떤 견제 때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첫 번째 이 고종이 이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는 점. 신변의 위협. 생각해봐요. 이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사건 맞죠? 그러니까 을미사변을 겪으면서 자기 부인이 궁궐에서 그냥 일본군에 의해가지고 난도질 당한 거죠. 일본 자객에 의해서 난도질 당한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고종은 그 뒤로 잠을 못 잡니다. 진짜로. 알겠습니까? 그 뒤로도 궁궐에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굉장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정도였고, 이거 잠깐만. 캡처 장치 켜진 것 같은데. 여튼. 자, 그 정도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더 이상 이 경복궁 내에서는 생활하는 게 굉장히 위협을 느꼈다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친일파를 견제하기 위해, 아까 방금 얘기했었죠. 이 당시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거의 그 급진기아파들 중에서 친일파 박용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의 득세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친일파를 견제할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과정을 잠깐만 보면, 이게 러시아 공산으로 피신하기 이전에, 춘생문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교과서 안 나옵니다. 춘생문 사건은 뭐냐면, 이거는,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사실. 이거, 우리가 근대사에서 되게 중요한 인물을 하면 막 나게 되는데,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갖다가 유경공원을 얘기하면서 처음 얘기했던 것 같아. 유경공원. 그러니까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거는 보빙사가 미국 갔다 와가지고 이제 우리도 어떤 뭐 언어 교육, 예를 들어 뭐 영어라든가 이런 어떤 전문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전문인 양성이라든가 이런 걸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만든 게 그 당시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근대적 교육기관이었죠. 근데 그 영어 교육기관에서 배웠던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완용이라는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이완용이라는 사람은 이제 초창기 하급 관리 시절에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영어를 배운 사람이니까 맞죠? 성경 지명이 있는 거죠. 이 머리 자체가 되게 좋았고 어릴 때부터 머리 되게 좋았고 영어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그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일단 유경공원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거기서 영어를 배운 사람이 이완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완용이 고종에게 굉장히 뭔가 신임을 얻게 된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었어요. 춘생문 사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종이 이렇게 일본 신일파,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그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시킨 사건이 바로 춘생문 사건이었거든. 이거 이완용이 한 거야, 이완용. 야, 이 당시 있잖아. 일본이 입김이 얼마나 막강했는데, 삼국 간섭에서 일본이 러시아의 견제를 받기 시작하니까, 러시아의 견제를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 잠깐 이제 그 친러파가 득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민비가 그걸 주도했다고 지난 시간에 수업했었잖아. 할 거잖아. 그러고 이게 미래에서 수업하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가 주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친러파의 핵심이었던 민비를 갖다가 제거한 사건이 을미사변이잖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이거 왕비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는 그런 물론 이렇게 국제적 비난을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받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물불을 안 가리는 일본이라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고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과 맞서고 있는 게 바로 이완용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완용은 되게 친일파가 아니었고 일본을 견제하려고 되게 노력했었던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이완용을 이렇게 처음에 만나게 됐던 거야. 친미파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친미파라기보다는 그래도 정동파라 해가지고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는 세력들이었지. 이해됩니까? 그 이완용은 이렇게 고종을 갖다가 일본으로부터 견제해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이 춘생문 사건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고종의 물론 실패합니다. 실패하지만 이 이후에 다시 추진했던 게 바로 이 아간파천입니다. 그러니까 아간파천은 이완용과 이범진이 함께 주도한 사건이었어요. 이범진은 러시아 세력과 가까웠으니까 러시아 주로 대사이기도 했었던 사람인데 이완용과 나중에 이범진이라고 하는 사람 이위종의 아버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위종은 또 누군지 모르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이범진이 함께 추진하여 성공시켰던 게 바로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범진 중심으로 이완용이 합세하여 성공시킨 사건이었어요. 실패, 성공. 어쨌든 이러면서 이완용은 고종이 엄청난 신임을 받게 됩니다. 되게 믿었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완용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그 고종 옆에 서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은 간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고종과 이완용은 죽을 때까지 함께했던 그런 충신 중에 충신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너네 오해하지 마세요.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었다고 고종하고 이게 되게 앙숙이거나 이거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식민지가 되고 난 뒤에도 고종과 이완용은 잘 지냈습니다. 알겠습니까? 도대체 이완용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는 그 사람만 친일파로 알고 있는지 나는 그러고 반대야. 알겠습니까? 나라를 정말 망하게 한 사람은 이완용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아간파천은 이렇게 하여 일어나게 되고 이 친일파를 견제하기 위한 어떤 극단적 방법이었죠. 고종을 갖다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켰던 사건.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가보기역, 을미기역은 모두 끝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탄생한 게 독립협회. 알겠습니까? 이제 이해되겠죠? 독립협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야. 알겠습니다. 배경. 이건
배경을 이때까지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배경을 설명한 것이고, 그러면 얘들아, 이제 독립협회를 좀 더 봅시다. 자, 이 배경은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로 고종을 피신시킨 사건이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일단 러시아가 다시 또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어떤 그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일단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민중의 지지가 낮아졌다는 점. 갑을미개혁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뭐 개혁을 그만둔 게 아니라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거죠. 어떻게 우리가 개혁을 이끌어 나가야 될까? 과거에 우리가 우리끼리 뭔가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잡으면 개혁이 되는 줄 알았지. 그건 아니었잖아요. 맞죠? 자, 실제로 중요한 거는 개혁의 필요성을 백성들이 함께 깨닫고 해 나가야 된다는 점이었던 거야. 그래서 민중계몽의 필요성. 민중계몽의 필요성.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나요? 여기서 실패한 어떤 경험을 갖다가 이제 새롭게 방향을 잡아가지고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 민중계몽의 필요성, 그러니까 여기서 계몽이라고 하는 말은, 얘들아, 계몽이라고 하는 말은 개혁의 필요성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한 사람이 귀국해요. 이 사람은 갑신정변 때 실패하고 난 뒤에 국외로 일본을 거쳐가지고 미국까지 갔던 사람이지. 바로 누굽니까? 내 독립협회 하면 생각나는 사람. 서재필 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서재필. 그리고 한 사람 더 너네 중요한 사람은 서재필가 누구냐면 이완용이야. 이게 독립협회입니다. 내가 방금 전에 했다시피 이 이완용은 친패라고, 미국과 되게 그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라고, 끈이 깊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그리고 의사생활하고 있었어. 서재필은. 물론 조선으로 귀국한 이유 자체가 이 사람 이제 미국 의사 면허증도 있었거든요. 서재필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의사를 할 수도 있는데 조선으로 귀국한 이유는 나라를 위해서였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의사가 잘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아무리 의사 면허증이 있다 해도 동양인이 병원 차려놓고 있으면 누가 그 진찰 오겠습니까? 그건 한계점도 있고, 여튼 공부를 뭐 미국을 갖다 잘 아는 사람인 건 확실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거기서 뭐 대학도 나왔으니까 미국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서재필이 봤을 때 이렇게 서양이 부강하고 힘이 있는 이유는 민주주의 때문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백성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완용의 어떤 끈질긴 설득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국내로 귀국하게 되죠. 독립협회는 서재필과 이완용이 함께 이끌어 나갔던 거야, 사실은. 근데 잘 모르죠, 이완용? 맞죠? 근데 이완용이 독립협회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사실이야. 사실 알겠습니까? 역사책에 많이 지워버렸지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사대주의 청산. 우리가 그다음은 청나라한테 너무나 사대하고 살았고 계속해서 의존하고 살았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청산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개화를 갖다가 개화의 필요성을 갖다가 민중들에게 전하는 일. 개화의 필요성을 갖다가 이제는 민중에게 전달하는 일. 이게 이 사람들의 목표였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독립협회가 1897년에 탄생하게 됐다는 점 잘 이해하면 되겠고, 그런데 한 가지 한계가 있어요. 한계.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얘들아. 한계점.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얘들아, 이거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주제가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사회 진화론을 갖다가 사회 진화론에 기초하여 활동했다는 사실. 뭔 말인가? 뭔 말인가? 이거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뭐 민중계몽을 하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개화를 하고 하는 목표는 뭘까? 이유는 뭘까?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 거야? 개혁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네 뭐 들어는 봤을 거야.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맞죠? 우리 진화론은 우리 생물 시간이 나오는 거잖아, 맞죠? 생물 시간이 나오는 건데 적자 생존 뭐 이런 거 들어봤을 겁니다, 맞죠? 이게 생물이 생존하고 진화한 데 있어 가지고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뭐 도태되고 이런 얘기잖아, 맞지? 다윈의 진화론 맞죠? 잠깐만 끊을게요, 애들이. 이거 좀 끊어야지 될 것 같아.